신금이 묘를 봤다는 거, 묘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글자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미하고 무리 지으면서 이게 안일미거든요. 결국에 해묘미가 목국을 만들면서 안일미가 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는 그래도, 예? 남녀 안 했는데, 있네. 아, 남녀는 이제, 남자는, 키가 넘었잖아. 남자는 힘들게 쓰고 여자는 플러스. 남자의 지지 배우자운 자식은 막 그 여자의 배우자운 그걸 많이 했었잖아요. 대관. 예, 그래서 지지로 오는 글자에 따라서 제나 관 해준 거 그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지, 그거는 일지에 있을 때지, 일지. 일지에 있을 때 배우자원 했고, 말년에 이제 배우자원 보는데, 병화나 정화가, 간목이 있으니까 배우자원은 좋다고 다 했거든요. 시에서 얘기해. 아까 그 얘기는 했어요. 말년에 남자, 여자 다 배우자원 안정되고. 안방에는 뭐냐면 없거든. 신인 일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안 빠져지,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목이 장생하고 묘에다가 어떤 기운을 주고 여기 결과는 이제 위에 꽂히는 건데 미라는 게 아닙니잖아요. 이 미정이라는 거를 갖다가 조장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확고하게 결말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그냥 결과 없이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게 묘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직장을 옮기든가 그러다 보니 주거지도 많이 옮기게 되죠. 묘라는 글자 자체가 예.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당사주에서도 보면은 여기 청파살 그래요. 깬다 이거야, 얘가. 깨는 살 그래, 이게. 그 토끼띠들을 안 좋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자 토끼띠는 안 좋은 거예요? 여자가 좀 나아요, 그래도 남자보다. 그래서 그걸 먼저 봐야 돼, 묘를 본다는 걸. 묘라는 구간에서는 뭐든지 이건 미정이다. 정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되지도 않고 아주 가난해지지도 않고 예? 그런 가운데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글자가 묘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이게 편제가 되죠. 되게 이 편제운을 보면은 잘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가 오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병이 신 같은 걸 볼 때는 웬만하면 취할 수 있어요. 예? 무가 해를 보든가. 근데 음간이 좀 강하다는 거죠. 예, 음간이 웬만해서는 이 편제를 취하기가 쉽진 않다. 거기에 있어요. 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5대운, 4대운 잘 써먹지만 미대운 같은 경우면은 그다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미정이도 있지만. 근데 여자 이름 중에 미정이 그런 거 좀 이쁜 이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미정이. 근데 성명학자들이 보면 미정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정해지지가 않았다. 어감이 그래서 그런가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도 선생님 김정수 장현씨 저랑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지어서 불러볼까요? 좋은 이름 우리 공부할 때만. 자, 좋잖아요. 캐서린. 어디 저기 캐서린이야 제 세력명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십이운동으로 절지죠. 절제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은 편제를 본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돈 버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부분 정일관도 그렇고 이게 대운이 절제되더라고요. 근데 정화는 어떻게 돼요? 정화는 장생에 이르죠. 그 다음에 병화는 병지에 이르고 취할만 하고
수토 그렇고 기토 그렇고 그 다음에 간목은 병지, 을목은 장생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모로만 이렇게 놓고 봐도 경신 일간들은 아직 이렇게 자기 걸로 딱 갖고 지고 흔들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냥 이 뭐지 지지로 오는 글자의 그 기운으로 맞그 절택이라서 뭐 이 정화일관이나 정화일관 같이 지는 힘이 더 약한가? 그리고 그냥 그 글자로 봤을 때 선생님 이게 목이잖아요. 목하고 그다음에 정화가 대성을 봤을 때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을 취하는 게 정정일관이 재운을 이렇게 취하기가 더 간단하고 견고하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병정화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 그물을 재성을 취하는 게요. 자연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목은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발산하고 커지는 거라 가둬두기가 쉽지 않아서 별로 이게 실질적으로 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일관, 신일관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한 인성이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인성이 따라. 예. 그 다음에 간목, 을목도 마찬가지로 임계수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재물 관리가 돼요. 화기운만 짝 있잖아요. 잘 나가다 나중에 푹상 망가지고 그런다고. 지금 그러니까 재물운만 생각하면 정정일관이 훨씬 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재물을 갖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 나이 그것도 40, 50대 와야지 늙어 꼬라져가지고 오면 잘 못 써요. 정현이는 시기적인 거 다 있긴 있어. 정현이는 잘 써먹을 것 같은데 나는 늙어 꼬라져가지고 와서 요즘에 몸이 이상해. 아니 이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해보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왜 우리 하루에 일진을 봤을 때 운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자연의 흐름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뭘 느끼냐면은 일진이 좋아도 그날의 그 날씨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돈이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춥다든가 그런 거 있죠, 당연히. 그러면 아무리 재성운의 글자나 뭐 이런 게 와도 항상 완전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또 어려운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게 있더라도 어쨌든 저 큰 흐름에서는 뭐 그 대충 우리가 얘기하는 운기는 맞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운이 좋아봐야 뭐예요?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실물 경기 안 좋아버리면 쉽지 않죠. 그러면 진짜 폭망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볼 때요, 운의 흐름을 볼 때, 특히 재물운의 흐름은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하나의 전 세계적인 사이클이라면, 한 국가의 사이클은 이거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좀 다이나믹하다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 국가의 사이클이라면, 개인의 사이클은 이거는 거야. 이걸 따라가는 거야. 여기에서 올라갈 때 시너지를 확 내는 거고 내려가면 더 망가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요 개인적인 운만 볼라 그래. 이 바보가. 며칠 전에 내가 요런 설명을 해서 앞으로 25, 26년도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시드머니만 모이면은 아파트 갭 투자하면 돈 번다 그랬어. 그랬더니 실컷 지들한테 유익한 얘기 해주니까 그러면은
저 개포동 아파트 500만 원 할 때 그때 사놓은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그러고 있어. 아니 그때 그 500만 원 할 때가 언제적 얘기인데 떠드는 사람 태어나기 전 얘기일 텐데 말이 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서 아니 누구 얘기하면 고깝게 듣지 말고 새겨들어. 무슨 500만 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다 그래. 내가 그랬더니 아니 쥐뿔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까불어 그래. 어? 그래서 그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지도 말아요.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사람들이 개인적인 운만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역학자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장관이 이석영 선생인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일 쇼크 나가지고 산업이 완전히 개판됐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게 곤두박질 분위기가 감지가 된 거지. 근데 역학자들은 되게 그랬잖아요. 운 좋으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간목이 와도 무조건 팔아라, 을목이 와도 팔아라, 병화가 와도 팔아라,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랬다는 거지 이제 이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박정화 선생도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됐대. 근데 보니까 이 사이클이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봤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니 아무리 재물운이 좋으면 뭐 할 거야 6.25인데 큰 흐름이 먼저 중요한 거죠. 거기 내에서의 안정이 됐을 때 개인 내 운이 대입을 해야 되는 거지. 6.25 때 재물운 좋으면 안 굶어 죽나? 큰 흐름이 벌써 막 금류에 휘말려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봐야 돼요. 절제 이른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근데 일간마다 차이는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타육친으로 봐서 타육친의 12운성 중에 간목, 을목, 병화, 정화가 있는데 간목은 왕지에 이르고 을목은 록에 이르고 병화는 이게 욕지에 이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인 거예요. 이것은 병지에 이르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뜰만한 게 없죠. 관은 그냥 이 재성만 쓸만한 건데 이것조차도 취할 만한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취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음간들이 편재운 지나간다. 그럼 내가 좀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일간별로 이 글자가 좋다 할 때 편재를 좋게 본 게 병화 있었죠. 병화 무토 같은 거하고 그 외에는 별로 그 편재를 좋게 내가 좋은 글자라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목이 왕하다는 건 좋지만은 사주 구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 묘대운 지나가지고 돈을 많이 버냐면 그건 쉽지 않더라. 그리고 묘라는 작용이 뭐냐면은 돈이 벌어질 만하면 자꾸 흩어지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건설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자꾸 재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운 끝나가지고 보면 결산 때려보면 남는 게 별로 없고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편제라 좋은 것 같지만 그다지 그렇진 않더라. 기lum으로 봐서 여하튼 80점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80점을 준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재물 활동을 위해서 계속 돈을 갖다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계속 발휘가 된다 이거죠. 네? 확정적으로 내가 확실히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융통을 하면서 계속 나름대로 볼륨감 있는 삶을 살 수는 있겠더라. 다음에 좌표로 봐서 연애에 있다는 것은 한때는 잘 나갔던 재물적으로 한때는 잘 살았던 조상이죠. 당사주에서는 이걸 왜 깨진다 그래가지고 안 좋게 봤나 모르겠어. 글자가 양옆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쪼개져 있는 느낌? 다 그럼 뭉쳐있나? 뭐 그런 것도 되겠네요. 네. 가운데 딱. 다른 글자들은 갑을 병정
그러네, 진짜. 요거만 깨져 있네. 네, 그러니까요. 가운데를 딱 걸어져 그래서 있고. 그렇구나. 아, 좋은 적이에요. 처음 생각했네, 그거. 저는 이 글자 볼 때부터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 좋은 적이다. 이 격으로 봐서 갑이 투간돼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그 외에는 없죠. 그럼 정제 편자가 이제 또 혼재를 이루는데 어쨌든 정제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고, 월에 있다면 신묘일주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자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자를 놓고 볼 때, 관성, 병화가 욕지에 드니, 이게 재물관념이 없는 남편이 되겠죠. 근데 거기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여자 사주에 시모가 되죠. 시모의 어떤 경제력이 좋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정화도 병지에 이르니 영양가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현이가 얘기한 걸 해줘야지. 이런 모양에서 천간의 병정화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지로 올 수 있는 게 사가 있고, 오가 있고, 미중에 정화가 있죠. 술중에 정화가 있고, 인중에 병화가 있다. 여기서 영양가 있는 순번을 한번 매겨볼까요? 인중의 병화가 제일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요거 한 1번. 그 다음에 미중의 정화는 합으로 돼 있죠, 합. 요게 두 번째로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니면은 오화가 천을 귀인이죠. 요게 한 2등을 요걸 줄까? 요거 3등. 이 사는 정관인데 왜 저기에요? 동거운이 불안하죠? 해묘미 사유축. 요게 한 4등. 이 묘수랍으로 유정하는데 영양가가 없죠. 수중의 정화는. 5등. 그러니까 이거죠. 오중의 정화는. 야, 그냥 200만 원만 벌어다 주고 속이나 떼기지 마. 안방에만 오면 자축이 잘 맞는 거고. 그 나머지는 안방과의 조화도나 영양도 천을 귀이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죠. 아까 정현 얘기한 게 이거지? 네. 그거는 일주에 배우자가 없을 때 얘기지. 선생님 책 사면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운으로 봐서 병정화가 이렇게 돼 있으니, 자식운으로 봐서 해수나 자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조화를 갖추지 않으면 약하죠. 개수는 장생하더라도 그 금수의 조화가 있지 않으면 자식운은 약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 사주로 봐서 그 배우자는 뭐예요? 사업하는 배우자가 되겠죠? 미인형의 배우자, 토끼같이 생긴 배우자, 바람을 잘 피는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도화니까 어쨌든. 도화에 대해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인형 배우자. 좋게 얘기하려면. 아이고, 어떻게 사모님이 이렇게 미인이세요? 그러면. 왜냐면 이 자체가 미인을 원하니까. 그 다음에 자식운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여자가 남편운 보듯이 똑같이 대입하면 돼, 이거. 이해되지? 당연히. 왜냐하면은 화 자체가 남자는 자식운이니까. 그러지 않고 해자축으로 이렇게 수기운이 많으면 아들 자식이 안 되는 거죠. 딸 자식이 발달하는 거고. 근데 해자축이 많은데, 아들을 낳았다. 그 여성스럽다, 이 아들이. 아유, 저거 참,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우리 아들내미는 전체적으로 지장간이 있고 뭐 화가 없어서 딸밖에 없네요. 시도 인수시도 그 다음에 시는 신묘시가 돼요. 말년의 재물의 활동,
편제라는 것은 건강불안, 나이 먹어서 편제를 본다는 것은 재물을 취할 기운도 없는데 편제를 보는 거죠. 재물활동이긴 재물활동인데 건강불안 요인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겁재가 있으므로 그 상속, 사전 증여가 되고, 예, 여자 같은 경우가 이런 그 병정화를 보니 이렇게 욕지에 들고 병지에 드니까 배우자 운에 있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반면에 남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편제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미일주고 막 그런데 이게 돼 있다. 말년에 어떤 그 새로운 인연의 출현, 뭐 신사일주든 간에 해가지고 그러지 않은 말년에 배우자 운의 안정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편제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주 해석할 때 보면은 이 대운 같은 거 안 봐도 초년은 어떻고 말년은 어떻고 가정궁은 어떻고 나중에 좋아지네 이게 이 자표에서 그냥 다 읽혀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초에 딱 본다는 게 초년에는 힘들 거야. 저기 한데 말년에 배우자 만나가지고 처덕으로서 잘 살아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리가 탁탁 되는 것들이 이 좌표법만 잘 터득해도 진짜 간략하게 잡혀 간략하게. 우리가 그래서 시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그 우리가 국어 배울 때 줄거리라죠 줄거리. 이 어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쭉 나오면 이 책의 줄거리가 뭐냐, 요점이 뭐냐, 그 어떤 내용이냐. 이 좌표가 그런 건 똑같아요. 인생의 줄거리야 이게. 유난에서 묘대운을 만났다. 이건 미정이라 그랬죠. 이럴 때에 인대운에서 묘대운 가면은 묘대운 뭐 초중반까지 괜찮다가 하반기 가면서 점점점 뭐예요? 결과는 약해지면서 진운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과정상의 운이 될 텐데 인대운 잘 써먹은 사람 묘대운 중반까지 괜찮다가 그 다음에 가서 만만치 않은 그런 운으로 가겠죠. 진에서 묘로 왔을 때의 운시운말 틀리듯이 여기서는 진대운에서 묘대운 와서 중반기까지 고전 좀 하다가 하반기 가면서 점점점 인대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운시운말에 대해서 이는 90점짜리고 지는 그렇지 못한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운이잖아요. 그 중간에서의 대운에서 과연 중반기 이후 이전을 어떻게 볼 건가 그걸 잘 살펴보면 돼요. 이게 안 돼버리고 이 운만 딱 설명해버리면 미정이다 이거예요. 그냥 미정. 운시운말 틀리다. 거기서 인대운으로 가느냐 진대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인묘진운 연운에서 축인묘진운을 갈 때 사업하는 사람 괜찮죠. 어쨌든 그러다가 편제를 쓴 사람이 오미까지 괜찮아요. 재물을 취할 만한 사람이면 묘진, 사오, 미까지 괜찮고 정제만 쓴 사람이라면은 진년 정도에서 뭔가 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 과정상에 있는데 인대운보다는 좀 못하게 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직장인이라면은 이런 인년 같은 경우에 뭐냐면 승진사가 벌어지고 묘년 가서 매우 빡세게 일한다. 편제가 왔다는 거. 이때 승진시켜 놨으니 이제 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편제가 왔으니 사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막무가내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직장인이라면 편제운이 왔을 때 오히려 자신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적으로 굉장히 좀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일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유년도에서 대운하고 세운에서 올 때에 이런 설명을 해봤는데 어쨌든 묘라는 것은 인과 묘와 물이 지어가지고 좋은 기운이긴 하지만 묘를 지나면서 점점 어떤 결과물 특히 대운상에서 인대운 지나서 묘대운 오면서 묘대운 중반 지나면서의 어떤 재물 관리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다 이거가 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 유년도에서는 2년 몇 년 진년까지는 그냥 밀고 나간다. 연운에서 오는 거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취하고 빠져야 되겠죠.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에 남자는 좀 피곤하게 쓰죠. 여자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요인이 있더라. 요걸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뭐 금생수하고 무슨 뭐 목생화 하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허접한 논리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묘가 가지는 특징 그 다음에 남자니까 어떻고 여자니까 어떻고 이 벌써 틀리다고 받아들일 때가 남자면요 이때 돈 벌었다 그러면 죽을 뻔했다 그런다고. 왜냐면 절제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여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리 안 하면서도 주위에서 도와줘가지고 쉽죠. 어렵지 않게 번다 이거지. 돈을 벌어도. 그런 차이가 이 남자가 받아들일 때와 여자가 받아들일 때의 그런 정서적인 차이가 커요. 그래서 남녀 간에 몇 가지 구분해 보면은 묘라는 글자는 인과 물이 지어서 좋은 역할이 있겠지만은 어떤 제대로 짝짓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좀 불만의 요인이 있더라.